네, 이슈 앤 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공처럼 둥근 스포츠 소식 정리하는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 보시고 밤잠 또 설치셨겠죠. 손흥민 선수 경기가 있었습니다. 또 맨시티랑 붙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손흥민 선수 활약 보는 낙으로 산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 요즘 좀 낙이 없긴 했어요. 예, 손흥민 예, 선수가 맞습니다.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오늘 모처럼 또 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오늘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은 이 역습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예. 골을 굉장히 잘 넣는 슈팅을 굉장히 잘하는 손흥민 선수 예. 그리고 전력 질주에서 정말 상대 진영을 총알처럼 뚫고 들어가는 그런 손흥민 선수의 모습 이 두 예. 가지 모습을 가장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정말 전력 질주하면서 상대 수비를 해치고 예. 돌파하는 그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토트넘이 오늘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맨시티에 밀리다 보니까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펼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비를 단단하게 하고 공을 뺏었을 때는 빠르게 역습을 펼치는 전술을 펼쳤는데 그 역습의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 잡으면 무조건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달려나가고 뒤에 있는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그런 전술을 펼쳤고 그게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 수비가 흔들렸고요. 결국 해리 케인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이 1대0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 잘하면 저렇게 신이 납니다. 우리 이 기자님처럼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 손흥민 선수가 그 얼굴을 많이 다치면서요. 네, 그러면서 네. 진짜 밀리는 모습도 보였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저 손흥민 선수 뛸 때 뭐 같이 응원했었던 게 진짜 거의 거친 유럽 선수들한테 밀리지 않고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축구를 직관하시는 분들이 대표팀 경기에서 보면은 가장 놀라는 것이 아니 손흥민이 저렇게 덩치가 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워낙 큰 선수들이 많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왜소해 보이는데 예. 우리 대표팀 경기에서 보면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손흥민 선수는 어깨가 떡 벌어져 있고요. 예. 마치 무슨 격투기 선수 같은 그런 상체 근육을 자랑해요. 예. 그만큼 본인도 노력을 많이 했고 유럽 예. 무대에서 큰 선수들과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그런 준비를 많이 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거고 예.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슈팅도 좀 잘 안 맞고 예. 슛을 쏘면 골대 넘어가고 아니면은 예. 수비에게 막히거나 예.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인 그 가마차는 슈팅이 잘 안 나오고 그랬는데 예. 지난 FA컵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우리가 아는 손흥민이 돌아오는 것 아니냐 예. 이런 기대가 나왔고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예. 그런 정말로 빠른 상대 수비를 해치고 돌파하는 그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요. 예.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 굉장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우리가 아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대용으로 하면 0점을 이제 잡은 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0점이 안 잡혀가지고 참 고생을 많았는데 예. 이제 조금씩 0점이 잡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몸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 안면 보호대를 벗었어요. 예, 이제 안면 보호대를 벗은 것만도 예. 한 전투력이 한 20%는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선수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역시 공격의 핵입니다. 황의조 선수죠. 네네. 이 선수 소식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지난 시즌까지 프랑스 1부 리그 보르도라는 팀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 2시즌 연속 2자릿수 골을 넣고요. 예. 이번 시즌 초까지만 해도 보르도에서 뛰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르도가 지난 시즌 하위권에 처지면서 2부 리그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황의조 선수는 예. 그래도 어떻게 2부 리그에서 뛰어. 그래 다른 팀 이적을 하게 됩니다. 예. 시즌 초반에 몇 경기를 뛰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레스트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좀 복잡하죠. 근데 노팅엄은 곧바로 황의조 선수를 쓸 생각이 없었고 예. 그리스 1부 리그 올림피아코스로 예. 또 임대를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시즌 이미
황희조 선수는 보르도에서 조금 뛰었었고 그리고 예. 이제 올림피아 코스에서 뛰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올림피아 코스에서 황희조 선수가 좀 부진합니다. 예. 그래서 올림피아 코스가 야, 너 필요 없어. 예. 방출시켜 버립니다. 예. 그런데 피파 규정에 뭐가 있냐면은요. 예. 한 시즌에 두 개 팀 이상 그러니까 세 개 팀에서는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에서는 뛸 수가 있는데 예. 세 팀에서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황의주 선수가 다른 유럽 팀으로 이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리그 운영 방식이 다른 리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유럽은 추춘제로 시즌이 운영이 되거든요. 예.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는. 예. 그런데 반대로 춘추제로 이루어지는 리그로는 이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예외입니다. 예. 그러니까 봄에 시작해서 가을로 이적하는 대표적인 리그가 바로 K리그죠. 아, 복잡합니다. 미국, 네, 예. 한국 이런 예. 그렇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는 다른 유럽 팀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경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K리그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미국도 춘추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행도 고려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낯익은 예. 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됐고 마침 FC 서울이 예. 또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에 FC 서울로 이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이 황인범 선수도 이런 비슷한 경우로 6개월 정도 FC 서울에서 뛰고 예. 다시 이제 그리스 리그로 이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나라 돌아와서 좀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참 반갑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러면 이번에 황의조 선수도 6개월입니까? 네, 현재 황의조 선수 계획은 6개월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유럽의 새로운 팀을 찾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예. 이제 사람 살 일이 이게 생각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혹시라도 유럽에서 마땅한 제의가 없고 그러면은 조금 더 그 기간은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황의조 선수의 아주 100%그 계획대로라면은 예. 6개월 정도 확실하게 열심히 뛰고 예. 컨디션을 끌어올린 뒤에 예. 다시 유럽 빅리그로 나가는 겁니다. 국내에서 뛰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이 될 텐데 황의조 선수의 어떤 경기 감각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일단 경기를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축구 선수는. 예. 그런데 올림피아 코스에서는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주전 경쟁에서도 좀 밀리기도 했었고 예. 사실 황의조 선수가 공교롭게도 이제 이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 훈련을 팀 훈련에 제대로 활약하지 그렇겠죠. 못했고 좀 몸을 예. 만드는 예. 과정이 좀 소홀했습니다. 예. 월드컵 때도 그래서 좀 부진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FC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충분히 훈련을 하고 경기를 뛴다면은 황의조 선수의 원래 폼이 예. 원래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팀도 있을 텐데 왜 FC 서울 FC로 가게 된 일단 거예요? FC 서울이 공격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공격수 미드필더에는 뭐 나상호라든지 기성용이라든지 이런 쟁쟁한 선수들이 있고 예. 그런데 마땅한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고 예. 또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지방팀보다는 예. 서울을 연고로 하는 FC 서울이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 가지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팬들이 신이 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뭐 서울 FC 이번에 좋은 성적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FC 서울이 사실 우리 수도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예. 좋은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 전체적인 K리그 또 열기도 인기도 뜨거워지는데 예. 최근 몇 년 동안 좀 부진했어요. 예. 몇 년 전에는 뭐 강등권에 처져가지고 예. 뭐 이 승강 플레이오프도 치르기도 했었고 굉장히 좀 수모를 많이 겪었는데 예. 황의조 선수가 영입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 공수주가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았기 때문에 예. 이번 시즌은 예. 뭐 물론 6개월만 뛴다고 하더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서울 FC의 팬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YTN FM의 가시청권이기 때문에 또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같은 상암동 또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까지 말씀하시면 또 네, 저 프리미어리그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경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황희찬 선수 그저께 예. 일요일 새벽이죠. 일요일 새벽에 예. 경기를 치렀는데 리버풀과의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예. 울버햄튼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약체인데 이 예. 리버풀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예. 그 선제골 상대 자책골을 유도를 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슈팅을 했는데 이게 리버풀 수비수 맞고 예. 골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는 내가 골 넣은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공식 기록은 자책골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호사다마라고 예. 황희찬 선수가 잘하다가 정말 멋진 활약을 펼치다가 그만 부상을 당합니다. 전반 막판에 예. 전력 질주를 하다가 그만 왼쪽 허벅지 뒷근육 예. 흔히 말하는 햄스트링 부상이 예. 찾아오면서 결국 그 자리에 쓰러져요. 이 고통도 심했을 햄스트링이 텐데. 예.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황희찬 선수가 부상당해가지고
고생했던 그 부위인데 그 부위가 그래요? 재발한 겁니다. 예. 황희찬 선수가 부상당하니까 땅을 치더라고요. 예. 그만큼 안타까웠던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최근에 컨디션 좋고 분위기가 좋았고 예. 주전 또 새로 감독이 왔는데 이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아껴라 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이런 부상이 왔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빨리 좀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구 소식은 여기서 잠시 정리하고요. 야구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추신 선수의 말을 놓고서 지금 논란이 뭐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거? 지금 추신수 선수가 시즌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죠. 돌아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비시즌인데 예. 이제 미국에서 예. 인터뷰를 했어요. 한인 라디오하고. 예. 예.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대표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나가는 대표팀에 예. 젊은 선수를 많이 뽑아야 된다. 예, 세대 예. 교체를 해야 된다. 예, 예. 뭐 안우진이라든지 문동주라든지 이런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세대 교체에 소홀하고 예. 특히 이제 안우진 선수 같은 거는 이제 학폭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 좀 해결이 완전히 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표팀에 뽑히지 못한 건데 예. 좀 용서를 해서 안우진 예. 선수 그런 전력이 있더라도 용서를 해서 뽑는 게 맞는데 우리는 너무 용서에 인색한 것 같다. 이렇게 조금은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을 언급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 야구 팬들 그리고 예. 야구계에서 조금 발끈을 한 거죠. 특히 예.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학폭 논란 해결이 덜 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신 선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추신 선수도 예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고 나서는 예.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대표팀 차출을 거부하는 뭐 예. 사실상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너는 대표팀 계속 거부하면서 어떻게 남 대표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이제 좀 강도 높은 비난을 하게 되는 거고 예. 여기에 김인식 감독이라든지 뭐 예. 또는 다른 동료 선수들도 세대 교체가 무슨 말이냐 예. 실력이 잘하는 뛰어난 선수가 대표팀에 뽑는 것이 맞지 예. 뭐 인위적으로 세대 교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잘하는 선수가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또 거들면서 좀 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구 얘기만 하면 좀 날 텐데 거기 학폭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들이 더 많이 번지는군요. 이 추신수 선수 발언 놓고서 지금 야구계 반응 좀 말씀하셨는데 그밖에 또 야구계 반응 뭐 어떻게 뭐 이어지는 뭐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대표팀 관련해서는 김인식 감독 우리 야구계의 큰 어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아니 추신수 너도 지금 40살까지 뛰고 있지 않냐. 예, 예. 옛날 같으면은 뭐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물러난다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사실 프로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예. 냉정한 정글과도 같은 세계인데 예.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가 나가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대 교체라는 말이 맞지 않다. 이렇게 김인식 감독이 좀 일침을 날렸고요. 예. 이 대표팀 주장을 맡게 된 김현수 선수 역시 대표팀은 예.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좀 뭐 추신 선수를 직접 언급하지는 뭐 직접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표팀은 뭐 인위적으로 세대 교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선수가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야구계에서도 그런 분위기고요. 예. 추신 선수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많은 상황입니다. 예. 아시안 게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9월이죠? 네, 중국 그렇습니다.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하는데 여기 아시아 사람들 말고 뭐 딴 데서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요즘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는 단체가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 OCA가 아시아 이 회원국 45개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을 초청해서 아하. 함께 경쟁하겠다. 예. 아니 이게 왜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예. 그렇죠. 왜냐 일단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아시아가 아니잖아요. 예. 게다가 지금 이 국제적으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하면서 예, 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굳이 무리해서 왜 아시안 게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을 초청하겠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발이 큰 상황이고요. 메달도 줍니까? 일단은 OCA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초청 선수다. 예. 설령 1등을 하더라도 참가 메달은 주겠지만은 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예. 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분이 안 좋죠. 예. 일단은 아무리 뭐 일단 러시아가 세계 스포츠 강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선수들과 경쟁해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금메달 따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선수들이 1등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그럼 2등을 해서 금메달을 딴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그럼 병역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OCA 측에 우리는 이거 동의하지 않는다. 유감의 표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OCA가 이거를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 국가대에 통보를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아시아 국가들이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시안 게임 지금 말씀하시면서 병역 혜택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면은 다 병역 혜택을 받나 어떻게 되나요?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만 금메달만요. 네, 병역 혜택을 주게 되고 은메달, 동메달은 이제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 연금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 예. 연금이 채워지면은 그 점수가 채워지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병역 혜택은 금메달만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도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유도에서 동메달을 따서 3등을 했어요. 네. 하지만 1등이 뭐 러시아, 2등이 벨라루스 그러면 금메달을 주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회에서는 3등을 했지만은 예. 만약에 OCA 방침대로라면은 우리 선수가 3등을 하고도 이제 시상대 맨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건데 예. 그것도 좀 애매하고 좀 예. 뻘쭘한 느낌도 들고요. 예. 무엇보다 그러면은 쟤한테 병역 혜택 줘야 돼. 우리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생기는 거고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이 올림픽이나 이 메달 딴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많은 상황인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체부라든지 병무청이라든지 이런 관련 단체들은 아직 모르겠다. 아직 결정된 거 없다. 일단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뭐 두 나라의 참여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병역 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가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였습니다.